여러분은 혹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현실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일까? 아니면 단순한 자기계발서일 뿐일까? 이 책은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독자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철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으면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이 책이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현실을 억지로 바꾸는 기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상태가 달라질 때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며 그 결과 경험하는 현실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이라기보다 현실을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점을 삶에 적용했을 때 나 자신의 선택과 태도를 더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보이는 7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조금 의외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억지로 하려던 일들이 계속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을 씁니다. 더 오래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일은 애쓰면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회는 자꾸 엇갈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긋나며 계획은 계속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요. 내가 부족한 걸까? 노력이 아직 모자란 걸까?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다른 질문을 던져요. 혹시 지금 너무 큰 힘으로 현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책에는 과잉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이처럼 하나의 결과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수록 마음은 긴장하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러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게 돼요. 트랜서핑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중요한 시험에서는 아는 문제도 실수하고 꼭 잘 보이고 싶은 자리에서는 평소보다 더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책은 이런 현상을 단순히 운의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요. 그래서 때로는 다치는 분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연스러운 길을 발견하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우연들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우연들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동시성에 늘어나는 경험이에요. 동시성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고 찾고 있던 정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눈에 들어오며 고민하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연달아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모든 동시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이런 반복되는 흐름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요. 현실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과 연결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만 유난히 눈에 들어오죠. 새로운 차를 사고 싶으면 길 위에 같은 차가 계속 보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야의 정보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이러한 변화가 현실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의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기회와 사람, 그리고 선택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연 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방향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지 차분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 반복 속에서 지금의 선택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어지면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애써 밀어붙이지 않아도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좋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하나의 기회가 다음 기회로 연결되며 한 번의 선택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행동은 필요합니다. 다만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불안에 쫓겨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을 살피며 필요한 순간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이 상태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살과 싸우기만 하면 쉽게 지치지만 물의 방향을 이해하면 같은 힘으로도 훨씬 멀리 나아갈 수 있죠. 삶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힘을 써야 하고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바로 그 균형이 현실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된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간절했던 것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원하는 것이 오히려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징조는 집착이 줄어들수록 현실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험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간절해야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연락을 기다릴 때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마음을 비우고 일상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연락이 오는 일.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평소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가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일.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이러한 현상을 과잉 중요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라는 거죠. 후자가 될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의 선택은 좁아집니다. 반대로 목표는 그대로 두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다른 선택지도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목표를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지면 조금씩 내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직감이 이전보다 선명해지는 경험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직감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과는 달라요. 충동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직감은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이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과는 계속 인연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전보다 분명해지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판단이 맞았다라는 경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이것을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 상태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징조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고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그 방향에 맞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관점이에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삶에 어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징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감정이 두려움에서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해야 할 일도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전과 달라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보다 이번에는 어떤 가능성이 펼쳐질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커집니다. 현실이 바뀌어서 마음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현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쓰는 대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을 관찰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하는 삶을 제안하는 거죠. 오늘 소개한 7가지 징조 역시 미래를 예언하는 특별한 신호가 아닙니다. 리얼티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나의 의식과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현실의 변화는 어쩌면 언제나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윤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